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굿모닝 작전, 목요일에, 금요일에 찾아뵙고 있는 천필서 저자, 영웅 주식의 최수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제 뜨거운 여름입니다. 날씨 엄청 덥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프라임님. 네, 잠시 인사도 하면서 한번 볼게요. 네, 프라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사도 한 번씩 나눠주세요. 예, 뭐 바로 또 보자마자 막 설명 쫙 들어가면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는데.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김정현님, 예, 효원님 반갑습니다. 네, 콩이 아범님, 쿵이 아범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점점점점 000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작전 7시 30분에 찾아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하니까요. 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아침에 막그 라디오 방송 듣는 느낌도 나요. 예전에 좀 DJ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티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전혜경님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 아침 이제 출근하시면서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이제 아니면 음식 같은 거 하시면서 아침에 요즘은 이제 아침 뭐 도시락 싸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그런 시간은 뭐 바쁘지 않겠습니다만 티타임 하시면서 토스트 드시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쿠쿠라차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가 옵니까? 이슬비가 오나요? 네. 자, 이슬비가 오는 목요일 아침이네요. 영주식 고무인 작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만족도 베스트 수익률 베스트 최수창입니다. 천필서 저자의 최수창입니다. 천만 투자자, 천년만년 투자자의 필독 주식 교과서. 자, 최수창의 시장 속으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단디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지 아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굿모의 작전 목요일에는 설명을 드리니까요. 전일 미국의 기술주들, 특히나 IT,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반기 반등주도 가능성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도 있습니다만 언제 가요? 가긴 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목할 될 내용성이 어떤 거 있는지 먼저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죠. 10나노급 6세대 양산 초읽기. 10나노급 6세대. 그러니까 지금 D램 중에서 이 10나노급 6세대를 양산을 삼성전자가 한다라는 거,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앞서는 겁니다. 이거 뭐가 좋은 거요? 그러면은 여기 삼성전자 이 D램, 10나노급 D램에서 지금 6세대, 다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5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세대가 뭐 5세대, 6세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미세 공정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메모리칩 반도체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진다. 결국 하여튼 쉽게 설명드리면 신제품 나오면 가격은 비싸도 우리 쉽게 말해 핸드폰으로 보면 스마트폰으로 가격은 좀 비싸져도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그 양산 초기에 가장 앞선다는 거. 근데 이것을 어디다 HBM에 제조할 때 HBM에도 D램이 들어가잖아요. 쌓는 거니까 HBM에 제조할 때 이 6세대 D램이 업계 최초로 도입 계획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HBM 앞설 수도 있을까요? 그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연히 지금 5세대라고 하는 HBM3 12단 가장 지금 주력입니다만 내년에는 HBM4 2026년도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요.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내년 계획을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바뀔 일이 없죠. 왜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올해 계약 수주를 뭐 엔비디아부터 받은 물량이 다 확고하게 되어 있는데 2026년도는 발표를 연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삼성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죄송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는.
그냥 SK하이닉스랑 하면 되지. 계속 둘이 잘하고 있는데 뭘 빨리빨리 발표하지. 그럴 텐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들어와 준다, 공급을 해준다. 어차피 지금 HBM 쪽에서는 수요가 넘칩니다. AI 관련돼서는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어, 지금 뭐 공급은 좀 딸린 상황인데 여기서 HBM4라는 곳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와주면 가격이 경쟁을 할 수 있죠. 비싸니까. 그럼 너네 셋이 하면은 둘이 하는 것보다 하나 하면은 독점이잖아요. 둘이 하면 가격 좀 붙일 수. 셋이 하면 가격을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엔비디아는 좀 연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올 3분기 보통 이제 올 3분기 삼성전자에서는 9월에 늦어도 9월 안에는 3분기 안에는 결과를 내놓겠다라는 게 주목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확정도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관점 본다면 이게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AMD에 납품을 해요. 근데 엔비디아의 독점의 이 구조를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AI 시대에 빅테크 업체들이 구글도 마찬가지. 다른 회사들이 더더더더 투자해서 AI 시대에 본인들이 나서려고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당연히 중요한 목표 과제로 둡니다만 네, 시장은 더 커지면서 잠재적 고객들을 더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세계 업계 최초 6세대 D램을 통해서 HBM, 퀄텀과 엔비디아 이것이 3분기에는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겁니다. 시장은 우리보다 더 정보력이 빠른 기관과 또는 외국인들은 선점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럴까요? 6월 달에 많이 좀 사줬죠. 어쨌든 그거 선점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발표되거나 나온 내용은 아직은 없으나 가장 주목할 이슈가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입니다. 이 파운드리가 현재 점유율이 7.7%인데 이 7.7% 파운드리 점유율이 3위 업체한테도 추격은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파운드리 지금 2나노 공정을 역량 집중 기획하겠다. 현재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수율 자체가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해요. 2나노 쪽에서. 2나노의 수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올해 연내로 연말까지 60% 이상의 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이번에 이제 다음 주죠. 갤럭시 플립, 폴더치 Z 플립이 출시가 됩니다. 세븐이. 거기에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엑시노스 2500 탑재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3나노급으로 해가지고 2세대 3나노 공정 칩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이 향후 흥행 여부에 따라선 달라집니다. 왜냐? 내년에 또 갤럭시 나오잖아요. S 시리즈 모델. 거기는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할 때 2나노 공정을 하는 메모리 칩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 파운드리 쪽도 현재 1분기 상황까지 발표되고 2분기 발표 내용이 나오는데 점령시 내일 나오잖아요. 가장 바닥스럽고 가장 어두운 시점이 아닐까. 이제 반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도 TSMC에서 내년에 반도체 가격을 10%까지 인상시키려고. 고객사들은 어쩔 수 없죠. TSMC를 계약했던 고객사들은. 그래서 잠재적 고객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메리트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수위를 끌어만 올려준다면 그런 잠재적인 고객사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TSMC는 들어오는 물량을 소화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가격 올리는 거예요. 배짱 장사죠. 네. 고객한테 오히려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볼 때는 위탁 생산하면 을 아니야? 을이 아니라 갑이 있다. 갑이 돼버리고 있다. 그래서 TSMC에서 물량을 소화를 하는데 고객들이 뭐 대기 기간도 길어 가격도 올려 이럴 때 삼성전자가 흡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오른 거는 바로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 트럼프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칩스법 없애버려. 반도체 무슨 그 세액 공제야. 칩스법 없애버려. 바이든 거.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도 당연히 민주당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야당 입장이니까. 근데 공화당에서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트럼프. 안 돼. 큰일 나. 지금 우리 어디다 공장 짓고 있어. 우리 텃밭이야 투표밭이야 해가지고요. 세액공제를 어머머 칩스법 폐지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그리고 칩스법 때 세액공제가 얼마인 줄 알아요? 30%였어요. 근데 상원에서 통과됐죠. 현지 시각 1일로. 그러니까 어제 확 날아간 거예요. 35%예요. 칩스법 폐지시킨다는데 칩스법 때보다도 더 증가된 세액공제를 했다. 35%. 그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거기다가 이제 4일날 최종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그럼 당연히 하원에서 통과해요. 트럼프 서명을 요청하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가 날아올라 빵. 에? 그러니까 KL에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AMD부터 시작해서 다 오르죠. 장비업체들도.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내 기업들이 반응을 해줬다. 우리나라에도 오늘 기술주들이 반응을 해줄까요? 기대는 해보면. 근데 사실 어제요. 발표가 됐어요. 어제 밤이 나온 게 그 전날에 그러면 어째 우리나라는 그럼 반도체들이 막 움직이거나 해야 되는데 별 반응은 없었어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한 발 늦은 신호탄이 좀 나올지 동반 흐름이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주목될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2023년 2년 전에 착공을 했었던 건데 멈췄잖아요. 2년 만에 다시 재개합니다. 30조 원 투자가 들어가는 평택 5공장 P5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인다? 그래서 이 공장에 2028년도가 가동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AI 칩 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AI 칩 시장만 2022년도에 400억 달러가 좀 넘는데 공교롭게도 이 평택 5공장이 건립 완공돼도 생산 가동되는 이 시점 28년도에는요 시장 전망이 AI 칩 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AI 칩 쪽만 무려 1,30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의 시장 전망치가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낸드가 뭐 예전에는 살짝 요즘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1분기 실적 발표회 때도 이 낸드 쪽에 관련된 시장이 썩 좋지 않았어요. 감소를 좀 했어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입니다. 2위가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솔리드타임이죠. 근데 400단이 10월에 본격 양산, 정확히 430단이 10월에 본격 양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나라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는 뭐, 궁금하죠? 이걸 알아요. 데이터 센터 쪽에 SSD가 들어갑니다. 이 SSD에 바로 낸드예요. 저장 데이터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는데
저기 누구죠? 트럼프 때문에 투자가 좀 주춤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서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 어떤 서명? 저 반도체 핵공지 서명한 이후부터는 시장에서는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SSD 시장의 수요는 폭발적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좀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춤주춤했는데 1분기에 좀 안 좋았거든요. 이게 팍 열립니다. 데이터 센터. 그러면 삼성전자, 낸드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 요인이 3분기부터 열릴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장비는 누가 들어가냐? 시각 장비, 램 리서치. 원래 시각 장비 전 세계 한 50% 정도 점유합니다.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릭. 두 기업이 아마 이제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래도 램 리서치 쪽이 좀 더 많은 장비 발주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관련주들도 보셔야 돼요. 알려드려요? 그게 바로 TCK예요, 여러분. 관련주가. 자, SSD 시장에서 그래서 낸드가 주목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거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다음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 좀 하도록 하고요. 반도체 시장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5년도 보다 26년도, 27, 28년도 2년 따를 보면은 반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AI 반도체. 근데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더욱더 빠릅니다. 연간 한 15%, 17% 정도 축축축축 성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따라서 지금 AI 반도체에서 한다가 지금부터 더더더더. 이 얘기는 삼성전자는 HBM 관련돼서 6세대만큼은 뭐예요? 선점하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자꾸 발표가 안 나고 언제 돼요 해서 답답하겠지만 삼성전자는 사활을 걸고 있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자금력 있고 조직력 있는 회사가 HBM 6세대 HBM4죠. 거기에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 삼성전자 관심 갖지 마셔도 되겠지만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 해낼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라고 한다면 꼭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자 HBM은 26년도, 27년도 이건 이제 매출액 전망이고 여긴 출하량 전망입니다. 막대 그래프만 보더라도 출하량이 약 6억, 65개가 안 돼요. 55억, 60억 개 좀 안 된 60억 기가바이트인데 내년은 거의 더블 정도로 성장하는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가라는 건 선행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대감을 갖고 계시면 돼요. 삼성전자 실적 추이 전망 이거 이제 뭐 내일 잠정치가 발표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리츠거사 리서치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대신증권을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매출의 규모를 보면 25년도 1분기였잖아요. 2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이제 수정 전망치 되는데 연간으로 좀 보면 24, 25, 26, 26년도에 제법 큰 성장, 24년도에 비해서 또 올해 25년도 예상치보다 더 많은 성장을 좀 보여줍니다. 특히 하만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하만 쪽에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 이럴 수 있어요. 항상 보면 전망치 다 좋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드뭅니다. 리서치 자료. 그래서 뭐 이거를 믿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흐름에서 또 수정치들이 자꾸 잠정치들이 수정되는 걸 봤을 때 삼성전자는 하반기는 확실히 좀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게 증권사들의 리서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정됐던 내용도 보면 확실히 3분기부터는 살아나는 모습으로 큰 기대를 해요.
그런 점을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D램 쪽도 상당히 좋아지만 낸드 쪽도 상당히 좋아지고 다만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는 파운드 쪽에서는 급격한 모습에 대한 기대치를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점이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어떤 관점일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매수가 다가오고 있고 매수 시점들을 보셔줬고 기술적으로는 62,000원이 넘어가면 특히 종가상 62,000원이 넘어가면 장중 고점 넘어가 좋습니다. 종가상 넘어간다면 삼성전자 그 시점은 랠리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바닥권에서 모아서 갈 수 있는 기회고 62,000원이 넘어가면 팔아먹어야지 팔았다 다시 사야지 이게 아니라 가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한번 삼성전자 이해되셨으면 안녕하세요 구순이 종아치입니다. 짝짝짝 박수를 치거나 우리 한번 채팅창에 6666 아니죠. 삼성전자는 11만원을 가야 되니까 1111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이렇게 딥하게 설명해 준 사람 드물 거예요. 제 머릿속에 쏙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눈만 맞추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수장의 시장 속 두 번째 이야기 미국 태양광 풍력 커지는 불확실성 1112 성은현님 정선님 마음속 인생님 달러님 프라임님 장선님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목표가 1011만원 봐요. 삼성전자 기억하시죠? 남들이 다 SKS 뭐 안 된다고 했다 혼자서 8만원 때도 8만원 깨졌을 때도 21만원 가요. 갔잖아요. 지금은 더 갔고. 자, 미국 태양광 풍력 커지는 불확실성. 26년 전까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것도 이제 상호에 통과가 됐는데 원래 27년이었어요. 그리고 27년 전까지 생산 시작이야. 생산을 가동하면 새 혜택인데 최종 통과된 내용은 뭐냐면요. 26년 전까지 공사 시작으로 바꿔줄게. 잠깐 이거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잠깐 생각해봐. 26년 해봐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슈. 이게 혜택인 거요. 혜택을 축소한 거요. 또 내용을 보니까요. 중국산 부품 사용 시는 과세 조항이 신설됐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 검색을 해보면 7월 1일 이전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7월 1일 이전에 나온 기사들은 27년 얘기도 하고 막 헷갈리게 돼 있어요. 팩트는 상원에서 통과된 이후에 기사들이 팩트 찾아보면 26년 전까지 생산이 아니라 26년도고 공사 시작으로 바꿔놨고 중국산 부품 사용 시 과세 조항 신설이거든요. 아씨 하나솔루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화된 거라고 봐서 혜택이라고 봐야 돼요.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예요. 보면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불확실성이 좀 우려된다고. 태양광 시장이 좀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어디까지나 가설인데 지금까지는 팩트고 제가 얘기하는 가설은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사이가 좋아졌어. 아 트럼프가 시진핑 땡큐 막 이런다든가 쎄쎄 뭐 이런다든가 하잖아요. 베트남은 이제 관세 협상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전 세계 사실 90% 이상이 중국산을 써야 돼요. 태양광 장악이. 그럼 태양광 중국산이 막혀 있지만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저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봤을 때는 미중 문제이 해결이 잘 되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또 불안해 미국 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햇빛연금이 대선 공약 때도 많이 나왔는데 환경부 장관 딱 세우는 거 보고 하니까 요즘 그래서 속도를 무지하게 냅니다.
예, 전라도의 도지사들도 그렇고요. 속도를 굉장히 내. 햇빛연금 정책 군풍이 막. 강원도 쪽도 마찬가지. 이거 수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산업부 장관 다들 아시잖아요. 원전 회사의 사장. 근데 원전 쪽에서는요, 수출을 지향을 할 겁니다. 실용적으로.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국내 내수장에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겠다. 아이, 햇빛연금 받읍시다. 나 같아도 내가 저기 중소도시 농촌시장, 농촌에 있어요. 햇빛연금 한다고 하면 나 찬성할 것 같은데? 나 돈 들어와? 나 가만히 있어도? 예. 그게 뭐예요? 영농형 태양광. 이게 주목이 되어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이런 내용도 봤을 때는 태양광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발전 비중이 23년도, 24년도에는 그 시절 정부에서는 원자력하고 LNG 쪽이 커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오히려 감소됐거든요. 석탄 당연히 감소돼야 되는 거고 시대의 흐름상. 근데 이제 25년, 이제 26년도 바뀌잖아요. 기사의 몇몇 정치 뉴스를 보니까요. 햇빛 연구 속도 낸다예요. 이제 어제 나온 기사예요, 저게. 그리고 산업 2차관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산단 중대 과제. 아니 원전 장관인데 차관이 저런 얘기를 해?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원전은 예산을 편성 안 해. 뭐 약간 비판적인 내용을 보면은 수출은 지향하겠다 이거. 재생에너지 청사진 나왔다. 2년 전 5년간 4조 원 투입. 그래서 미국은 불안한 요인이 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 다 관심 있는 상황이에요. 딱 1분만 시간 더 주세요. 하나솔루션 12월 9, 12월 9 바닥 찍고 이때 왜 올랐어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와, 뭐. 전 세계적으로 막 반덤핑 막 관세 매기겠다. 어? 근데 지금 그걸 소화하는 과정인데 흔들리는 과정인데 넘지도 않고 무너지도 않고 초록색이 하프 눌림들이거든요. 중간에서 눌림목 상황에서 한전 KPS, SK 오션플랜트, 재생에너지 원전주는 일단 지금 당장 핫 보이진 않지만 관심은 갖고 계속 봐야 되겠다. 중립이지만 조금은 긍정의 시각 쪽으로 유지하면서 저 빨간색 각자의 직전 고점을 다시 넘어갈 때는 무조건 재생에너지 원전주는 다시 내리고 주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계속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작전 7시 30분에 천피서 저자 영웅 주식의 최수영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